비행기 탈 때 액체류는 왜 100ml 밖에 못 들고 들어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착륙할 때 왜 창문 커버 열고 좌석과 테이블은 원위치 시키라고 하는 걸까요? 여기에 모두 과학적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비행기 탈 때 생기는 궁금증들에 대해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공항 보안 검색대를 지날 때 제일 많이 뺏기는 품목이 100ml를 초과하는 액체류입니다. 방금 산 음료면 더욱 아깝기도 하죠. 탑승장에 있는 매장에서 사 먹게 하려는 공항의 상술인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여기에는 우리의 안전과 관련된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액체류 용량이 100ml 이하로 제한되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06년에 있었던 사건이 계기가 됐죠.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테러범들이 스포츠 음료병에 폭발물의 원료가 되는 액체를 숨겨 비행기에 탑승한 후 화장실에서 조합해 폭발물을 제조해 항공기를 폭파하려고 했죠.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런데 사용되는 트라이아세톤 트라이퍼옥사이드 같은 물질은 X선 검색대에서 물이나 음료수와 구분이 잘 안됩니다. 이런 상황이 재발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액체류를 100ml 이상 들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100ml일까요? 첫 번째는 화학적 폭발의 인계 질량 때문입니다. 액체 폭약이 비행기 기체 외벽을 파괴할 정도의 폭발을 일으키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화학 물질이 필요합니다. 과학자들이 이를 계산해 본 결과 100ml 이하의 소량으로는 기내 구조 전체를 파괴할 정도의 대형 폭발을 일으키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거죠. 그리고 여러 개의 작은 병에 나눠 담아 기내에서 합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00ml 이하의 용기들은 총 1리터 용량의 지퍼팩 1개에 한꺼번에 담도록 규정했죠. 액체류 100ml 이하 규정은 공항의 상술이 아니라 혹시 모를 폭발물의 인계량을 낮추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선이었던 것입니다. 보안 검색대에서 가방에 고이 모셔둔 노트북 태블릿을 따로 꺼내 바구니에 담으라고 할 때 좀 귀찮기도 하죠. 이건 역시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보안 검색대에서 사용하는 X선 장비는 물체의 밀도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표시됩니다. 옷 같은 유기물은 주황색, 금속류는 파란색이나 검은색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유독 노트북 태블릿을 따로 꺼내는 이유는 노트북 내부의 밀도 때문입니다. 노트북 내부에는 고밀도의 리튬이온 배터리, CPU, 메인보드 등이 빼곡히 들어가 있습니다. X선이 밀도 높은 금속층을 투과할 때 X선 신호가 판독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화면에 검은색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가방 속에 노트북이 들어있고 그 아래에 총이나 칼, 폭약을 숨겨놓으면 X선으로 확인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가방 안의 소지품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노트북을 따로 꺼내 바구니에 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 체크인할 때 보조 배터리는 가방에 넣어서 붙이면 안 되고 직접 들고 타라는 안내 들어보셨을 텐데요. 둘 다 비행기에 타는 건 같은데 왜 직접 들고 타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보조 배터리는 리튬이온으로 만들어집니다. 리튬은 에너지 밀도가 높지만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금속입니다. 과충전, 외부 충격, 내부 단락이 발생하면 온도가 순식간에 500도씨 이상으로 치솟는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죠. 이때 배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모두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화물칸은 승무원도 들어갈 수 없는 격리된 공간입니다. 자동 소화 장치가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잘 꺼지지 않습니다. 화물칸에서 보조 배터리가 폭발하면 불이 난 것조차 모르는 사이에 불이 번지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죠. 반면 기내에 있는 경우 보조 배터리에 불이 나면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고 초기 진압만으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비행기에 타면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꿔달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꾸지 않아 사고가 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럼에도 비행시 스마트폰의 비행기 모드 전환이 권장되는 이유가 있겠죠.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꾸지 않으면 스마트폰은 계속해서 기지국을 찾기 위해 높은 출력의 전파를 쏩니다. 이 강한 전파가 조종사의 헤드셋이나 비행기의 항법 장치 등과 전파 간섭을 일으키게 되고 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이 비행기 모드를 하지 않았을 때 스마트폰이 기지국을 찾느라 강한 전파를 쏘게 되면 그만큼 배터리를 빨리 소모하게 됩니다. 도착지에서 배터리 때문에 스마트폰 못 쓰게 되는 당황스러운 일이 없으려면 비행기 모드를 하는 게 좋겠죠. 비행기 이착륙 시 창문 덮개를 열어달라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럴까요? 통계학적으로 비행기 사고의 80%는 이륙 후 3분, 착륙 전 8분 내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를 치명적 11분이라고 할 정도죠. 이착륙 시 창문 커버를 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착륙 시 엔진에 불이 붙거나 날개 이상이 생기는 등 긴급 상황을 빠르게 발견하기 위한 거죠. 두 번째는 시각 적응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창문 덮개가 닫혀 비행기 내부가 어두운 상태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해 외부로 탈출해야 한다면 눈이 외부의 밝기에 적응하는 데는 수초에서 수십 초가 걸릴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창문 덮개를 열어 기내 조명과 외부 광량을 맞춰 명암 적응을 시켜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구조대의 시야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해 외부 구조대원들이 비행기 안으로 진입해야 할 때 창문 커버가 열려 있어야 내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조금 더 아늑하게 자고 싶더라도 안전을 위해 이착륙 시 창문 커버 열어달라는 승무원의 안내를 잘 따르는 게 좋겠네요. 이착륙 시 자석 등받이를 원위치해 주시고
하고 테이블을 접어달라는 안내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창 잘 자던 중에 이런 안내 방송 들으면 귀찮기도 하죠. 하지만 이 역시 좌석 정리하기 귀찮아서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비행기는 이착륙 시 시속 300km 정도의 속도로 달립니다. 갑작스러운 비상정지나 충돌이 발생하면 충격이 엄청나겠죠. 승객의 몸은 관성에 의해 튕겨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좌석이 뒤로 젖혀져 있으면 그 각도만큼 몸이 이동하는 거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머리나 상체가 앞좌석에 부딪히는 충격이 커지죠. 또한 비상착륙 시 승객들은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앉는 충격 방지 자세를 취해야 하는데 앞좌석이 뒤로 젖혀져 있으면 뒷사람이 이 자세를 취할 물리적 공간이 줄어들죠. 또한 좁아진 공간으로 인해 창가 쪽에 앉은 승객의 동선이 막히며 탈출 시간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고 싶더라도 영원히 잠드는 일을 막기 위해 이착륙 시에 좌석 등받이와 테이블을 원위치 하는 게 좋겠습니다. 비행기 창문 모양에도 과학이 담겨 있는데요. 비행기 창문은 예외 없이 모서리가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1950년대 세계 최초 상업용 제트 여객기의 창문은 사각형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중에서 산산조각 나며 비극적 추락 사고를 겪게 되죠. 원인을 조사해본 결과 응력 집중 현상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행기가 높은 고도로 올라가면 비행기 밖 기압은 낮아지고 비행기 안 기압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됩니다. 이 기압차에 의해 비행기 기체는 수축 팽창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반복 하중이 사각형 창문의 뾰족한 모서리에 집중되죠. 이 지점부터 미세한 균열이 일어나고 창문이 깨지게 됩니다. 그런데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면 압력이 테두리 전체로 고르게 분산되면서 균열이 일어날 확률이 크게 낮아지죠. 가운데 유리에 아주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것도 기압 조절을 위한 것입니다. 비행기 창문은 3중 유리로 되어 있는데 외벽과 내벽 사이의 기압을 조절해 가장 강한 바깥쪽 유리창이 압력을 버틸 수 있도록 만든 구멍인 것이죠. 위탁수함을 맡길 때 1kg 초과할 때마다 추가 요금을 내라고 해서 서운했던 적 있으신가요? 돈을 얼마나 벌려고 이러나 싶기도 하고 체중이 적게 나가는 사람은 더 억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화물 무게 제한에도 과학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비행기가 뜨려면 양력이 필요합니다. 양력은 공기의 밀도, 속도, 날개 면적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비행기의 총 중량보다 양력이 커야 하겠죠. 그래서 비행기 자체 무게, 승객, 화물, 연료 무게를 합친 최대 이륙 중량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무게가 늘어날 때마다 이륙을 위한 최소 속도도 높아지고 이륙 거리도 늘어나고 연료도 많이 쓰게 되겠죠. 거기에 더해서 단순히 무게가 많다 적다의 문제뿐만 아니라 무게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화물의 무게와 위치에 따라 비행기의 무게중심이 달라지는데 극단적일 경우 이륙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인지 몸무게가 나보다 훨씬 많이 나가는 사람과 내가 똑같은 수화물 무게 제한을 받는다는 게 좀 억울하다는 글이 많은 호응을 받기도 했죠. 왜 이렇게 하지 싶었던 수많은 규칙들이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며 이 영상이 비행기 탑승 규칙에 대해 조금 아는 척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과학기술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언젠가 아는 척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대신 공부해서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제가 낸 책에도 관심 가져주시면 더욱 좋겠고요.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언제나 그랬듯이.